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즉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선택 끝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고요. 또 수많은 선택 끝에 결혼도 그 남자와 그 여자와 하셨을 거고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텐데요. 오늘은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상황과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자는 두 제자에게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벼슬을 하여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자의 조카이자 제자인 공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3가지가 있다.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했고, 녹봉이 적어 친척을 돌보지 못했고, 공무가 다급해 법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에 반해 공자의 제자인 복자천은 이러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3가지 있다. 배운 것을 실천해 날마다 학문이 늘었고, 녹봉은 적지만 일을 아껴 친척을 도왔기에 관계가 더 좋아졌고,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두 사람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에게 어느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생각도 못한 대답을 들려주었는데요. 그의 성공 비결 첫 번째, 바로 가난해서, 두 번째, 몸이 허약해서, 세 번째,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닦이며 신문팔이를 하며 고생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힘써와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가 가난해서요. 제가 몸이 허약해서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요. 라면서 실패의 이유로 들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요.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하기 위해서는 매일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꾸준하게 감사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상황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그림을 보니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노란색 오렌지 주스에 새까맣게 큰 파리가 빠졌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기 전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렸는데요. 거기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입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컴퓨터 노트북을 만지고 있었는데 윙윙거리던 파리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가 나지 않아 딱 눈을 들어보니 아니 웬걸? 제 오렌지 주스 안에 그 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파리는 조그마한 빨대구멍 속으로 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제 오렌지 주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빨대구멍 속에 이렇게 큰 파리가 빠질 수 있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재수없는 일이 나에게 발생을 했습니다. 아, 오늘 운이 없으려나 보다. 조심해야겠다. 아침부터 웬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파리가 오렌지 주스 속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입 먹은 오렌지 주스에 왕파리가 빠졌어요. 이 상황에 어떤 감사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다양하고 재밌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왕파리가 콧구멍에 들어오거나 눈앞에 알짱거리지 않고 차라리 빠져 죽어서 감사합니다. 오렌지 주스에 설탕이 많다는데 다이어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똥파리처럼 먹을 것에 욕심 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서 감사합니다. 한 입이라도 먹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먹기 전에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돈도 날리고 기분도 언짢지만 죽은 똥파리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파리가 오렌지 주스에 빠져 죽은 이 상황 한 가지에도 몇 가지가 넘는, 지금 3가지, 4가지가 넘는 감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주변 지인들과 나누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별일 아니구나.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기분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강의장에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는 있다는 것을 함께 약속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혹은 최근에 감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적으셨다면 이제 내가 가진 상황지를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짝꿍의 상황지를 받아든 사람은 그 짝꿍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 댓글을 달아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점, 혹은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혹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적어주셨는데요. 아내가 처가의 관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 불만이다 라고 상황을 쓰셨네요. 그에 따른 남편은 불편하고 언짢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짝꿍들은 어떠한 댓글을 달았을까요?
처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감사합니다. 처가에 잘하면 우리 집에도 잘할 겁니다. 아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적어냈던 그 남자분은 이 많은 댓글들 중에서도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이제 그분의 상황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처가에 자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삶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언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마법의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마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의 뇌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순간적으로 이성의 뇌가 커지고 감정의 뇌는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시야를 확보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지각을 하게 되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꾸 일이 꼬이는 머피의 법칙. 그런데 그 머피의 법칙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잠 자서 짜증나, 차를 놓쳐서 짜증나, 이렇게 짜증나를 반복하면 내 하루가 꼬이는 머피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잤지만 얼른 가면 되니까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버스를 놓쳤지만 또 다른 교통수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피의 법칙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셀리의 법칙이 내 하루에, 내 삶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말이란 내 마음에 씻는 씨앗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상대방보다 가장 먼저 내가 듣기 때문이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씨앗, 곧 좋은 말을 많이 해야 우리의 삶도 귀한 열매가 열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순간 감사를 선택하셔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